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국정조사 조기에 실시해야 하겠다. 국정조사 계획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여당이 동참하려면 하고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마라. 우리는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제부터 여당인 국민의힘의 기류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한다면 야당과 국정조사 문제 협의에 나가겠다. 이렇게 태도를 전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정조사 기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에서 무슨 끌려가듯이 국정조사를 하지는 말아라는 그런 당부들이 많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는 과감하게 하되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한다. 일종의 그런 협상 지침이랄까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는 정쟁의 소지가 있어서 수사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었는데 예, 우리 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 계획을 내일 의결하겠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계획을 조금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당이 태도를 바꾸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여야 협의를 거쳐서 예산안 통과 후에 실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SBS의 윤영현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윤영현 위원, 네. 여당이 국정조사 문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이거 안 된다, 정략적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사실상 국정조사 수용으로 태도를 바꾼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내일 어쨌든 민주당이 국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앞서서 잠깐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네. 민주당의 의석이 지금 국회 과반 의석을 넘지 않습니까? 근데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 국회 제적의원의 이 4분의 1 이상이 이 동의를 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의석 분포 상황을 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물리적으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힘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 유가족들이 첫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를 네. 했습니다. 이런 여론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과적으로 진상 규명, 대통령실과 여당의 기존의 태도는 그 진상 규명은 강제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밝히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정치권에서 하는 국정조사는 그 수사 중인 피의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오더라도 수사 중이니까 저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진상 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이 여당의 그동안의 태도였는데 이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론의 압박에 대한 굴복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대다수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봐도요.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국정조사 반대해요라고 여당이 얘기를 해요. 그게 과연 정무적으로 현명한 판단일까? 그것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동안 그런 강경한 반대 기류 속에서도 협의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얘기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는 원내대표로서 정기국회 때 법안 처리해야죠. 그렇죠. 예산안 처리해야죠. 그렇다면 협상 카드로 남겨둬야 되지. 우리는 무조건 국정조사 안 해요. 대통령께서 경찰 조사 후에 검찰 조사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것만 따를 거예요 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국정조사 안 해. 경찰 조사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우총의 인사말을 통해서 유가족들도 저도 울었습니다. 특수본 수사 믿을 수 없다면 국정조사 특검 다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지도부의
인식과 판단이 바뀌었다. 이것은 결국엔 대통령실과도 어느 정도 협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국정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통보했을 가능성,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김상현 전 특보에게 질문 드리기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통행 통제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그리고 예견 가능한 참사를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애도와 위로조차 뒷전이었습니다. 이름과 얼굴을 가리고 근조 글씨조차 보이지 않도록 숨기라고 하는 애도와 위로조차 뒷전으로 미뤄뒀습니다. 이제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여당의 태도 변화가 있기 전에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국정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 후에 실시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지금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네. 그 국정조사 계획서 내용을 놓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 하루 사이에 협상이 가능할까요?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을 사실은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협상의 의지만 있다면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 해오지 못한 국민의 힘이 그 정도는 당연히 협상에 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걸 조건부를 내걸고 한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요.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 정상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론도 국정조사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뭐 제정신이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예산안이라는 조건을 건다? 네. 조건 때문에 이걸 하겠다? 굉장히 순수해 보이지 않아요. 국민들도 이렇게 순수하지 않게 자꾸 접근을 하면 그 진정성 인정해주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산안과 법안 처리라고 하는 것이 네. 대단히 중요한데 국정조사 문제를 고리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또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 뭐 이건 하나의 뭐 협상 전략일 수도 있잖아요. 뭐 물론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전략을 세우는 협상 카드로서 활용할 것이 있고 활용하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국민의 생명이 생태 같은 목숨이 157분 아스러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른 모든 걸 가지고 협상 카드를 뭐 활용할 것이 있으면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가장 큰 것은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국조에 응한 다음에 당당하게 그 국정에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오히려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여당이 나선다면 네. 어쨌든 여당에서 태도를 바꾸고 예산안 통과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합시다라고 나선 건데 사실 그냥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내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증인 선정하고 또 국정조사 특위 회의도 열어야 되고 증인 선정하고 통보하고 그럼 한 일주일간의 여유는 줘야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법정 시한이 예산안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략 수사가 또 경찰 수사가 1차 마무리되는 시점이나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정말 미진하고 납득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윗선의 잘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 그것이 여당을 더 압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여당 지도부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상당히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도 내일 그냥 여당의 동의 없이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기관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 전체를 할 거냐 아니면 대통령실 중에서도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협상을 해야 될 것이고 기간도 협상을 해야 합니다. 60일 동안 하자고 그러면 뭐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기간을 30일로 할 거냐 50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통과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아마 김진표 국회의장 찾아가가지고 저희 조금 더 협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국회의장이 여야 좀 더 협상을 하세요. 본회의 열어가지고 다음번에 처리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어려울 것이다. 네. 좀 더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제 김진표 의장이 아마도 여야의 행정안전위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국정조사 문제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전에 장성철 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협상이 어쨌든 여당의 태도 전환으로 국정조사는 가는 쪽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은 바뀌었습니다만 그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데 오늘 의총에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정조사하면은 지금 당장 그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어요. 지금 500명이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는데 지금 하자는 것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거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하는 행태는 거의 대통령, 뭐 장관 이런 쪽 아닙니까? 세월호도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이지만 그런 전철을 밟은 거 아니에요? 예, 이채익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월호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세월호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다 그 언행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영현 의원, 네. 지금 보면 이채익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맡고 있고 누구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 곳이 행정안전위원회란 말이죠. 네. 그러면 저 이채익 의원의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앞으로 국정조사 계획서에 담길 조사 대상, 증인의 선정, 범위 뭐 이런 거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야 3당이 국조 이 계획서를 네. 제출한 걸 보면 일단 기간은 한 60일 정도로 잡고 60일. 있고요. 그리고 이 대상 기관을 보게 되면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예.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다 들어가 있군요. 예, 대통령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여기에는 당연히 행정안전부, 뭐 법무부, 보건복지부도 다 들어가 있고요. 다만 지금 여야 간에 어쨌든 이번 사안에 이 주된 책임을 놓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뭐 용산 경찰서나 뭐 용산 소방서라는 네. 현장 정도에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이게 더 윗선으로 뭐 행정안전부나 아니면 대통령실까지 같이 포함이 될 것이냐를 놓고 여야 간에 어쨌든 대상 기관을 놓고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협의 과정에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국정조사 사실은 국정조사의 의미가 우리가 그동안 국정조사 과거에 여러 번 실시했고요. 국정조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국정조사도 있습니다만 또 성과를 거둔 국정조사도 분명히 있고요. 처음에 국정조사가 부활해서 실시될 때 우리 국민들은 아, 저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로부터 호통을 받고 질타를 당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회가 바로 저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런 역할을 잘한다는 어떤 평가를 받은 것 외에 만약에 과도한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이 역풍 역풍이 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꾸 뭐 여기는 안 된다. 이런 걸 정해놓고 협상에 임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모든 행정기관들이 잘못이 없으면 당당하게 잘못이 없다는 걸 이 기회를 통해서
예? 그 깨끗하게 밝히면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는 안 된다? 마치 어디를 보호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 이런 모습을 왜 보여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향적으로 이걸 수용하겠다는 어떤 태도를 보인 거는 다행이지만 조건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안 처리 이후. 근데 예산안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게 합의되기가 지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산안이 통과되는 때를 12월 뭐 초순으로 상정을 한다면 지금 하신 말씀들을 저도 뭐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예산안이 그때 통과된다는 법이 없어요. 예산안과 관련된 갈등이 너무나 크고요. 예산안을 지금 김상일 특보가 우려하는 것은 예산안 통과 후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라는 법정 거죠. 시한을 반드시 지킨다는 보장이 없는 그렇죠. 상황이다. 그러면 국정조사가 여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예산안을 뭐 본인들의 뜻대로 통과를 시켜달라라는 자꾸 협상 카드로만 쓰려고 들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조건을 달았다는 차원에서 변화는 좋지만 이게 완전히 순수한 변화인가에 대한 의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의심만 하지 말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협상에 곤혹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 민심이 원하니까 그래 유족들이 원하니까 야당이 원하니까 국정조사 하겠어. 덜컥 합의를 해요. 근데 야당이 예산안 처리 안 해줍니다.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실로부터 그리고 당내에 있는 윤핵관들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야당으로부터 예산안 처리를 좀 협조를 받고 그래서 대통령도 설득할 명분이 있어야죠. 대통령께서는 처음에 반대했잖아요. 그것이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반대를 한 것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협상의 기술로 봐야지 그것을 왜 너희들은 조건부로 해가지고 시점을 늦추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비판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당도 법정 시한 맞춰가지고 예산안 통과할 수 있도록 밤샘 협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좀 한 발 양보하고 노력해서 국민적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야당도 대통령실 전체를 다 국정조사의 대상기관으로 넣자. 그래서 예를 들면 미운 인사비서관 불러요. 그래가지고 왜 이상민 장관 왜 임명하는데 여러 가지 검증 자료 다 내놔.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대상기관도 좀 협상하고 여러 가지 날짜, 조사기관 이런 것도 다 협상을 통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다 여야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사안은 이태원 참사라니까요. 국민의 생명이 희생당한 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저는 자꾸 드리는 거고 이걸 가지고 협상하려고 들면 안 된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정책적인 거나 다른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걸 협상 카드로 활용하셔라. 네, 그러나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협상 카드로 삼겠다라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김상일 전 특보의 우려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 어쨌든 오늘 상황은 여당이 국정조사 쪽으로 한 걸음 더 왔다. 아니, 그건 인정해- 이 상황이니까요. 인정합니다. 예, 그 상황을 너무 얘기를 안 하시고 그 얘기만 하시니까 네, 마치 네. 안 될 것처럼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까 봐. 네. 예.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처음에 경찰 조사하고 검찰 조사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는 그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래야 합니다라는 설득의 명분을 좀 가져야 되니까 김상일 우리 특보님께서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이거는 사안이 다르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예. 여당의 이익, 야당의 이익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라면 그게 맞아요. 옳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국민을 위한 거예요. 그게 이건 옳다니까요.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이 맞는데 대통령이 처음에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이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가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것도 같고요.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위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수용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게 된 그 계기 가운데 하나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족과 만나서 함께 울었다
바로 이 부분도 그 유족의 목소리를 들은 부분도 상당히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희생자의 유족분들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 자리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강하게 요구를 하셨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 있었는지,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지 이제는 국가가 답하여야 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발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은 그날의 진실과 투명한 조사, 그리고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과 사퇴, 제대로 된 조사와 제대로 된 사과,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책임 있는 자들은 책임지고 대통령은 진실성 있는 공식 사과하십시오. 유족들끼리 만나 합동 봉안당 추모비라도 의논해 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작 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왜 참사 24일이 넘도록 안 해주는 겁니까? 정부는 유족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이 담긴 눈물,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아직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분노, 이런 것들이 함께 나온 어제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윤영현 의원, 네. 유족들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까? 네, 어제 첫 기자회견에서 유족들이 본인들의 이 요구사항을 6가지 정도 네. 이렇게 추려서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대통령의 이 진솔한 사과와 후속 조치 약속, 그리고 성역 없는 엄격한 책임 규명,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책임 규명을 요구를 했고요.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장 표명,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유족분들의 6가지 요구사항,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후속 조치 약속, 성역 없는 엄격한 책임 규명, 피해자 참여가 보장되는 진상과 책임자 규명, 피해자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 추모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장 표명, 대책 마련,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장성철 소장님, 이 유족들의 목소리가 이제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유족분들이 그동안 사실은 서로 다 이렇게 떨어져 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모여서, 전체 희생자들의 가족이 다 모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그 전에 서로 유족분들이 의견을 모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원론적인 말씀밖에 네.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제 기자회견 하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유족들을 몇 분이 먼저 모여서 얘기를 나누셔가지고 저런 기자회견이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과 분노 앞에서는 우리가 다 엄숙해져야 되고 상당히 애도를 하는 마음만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족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저 6가지 사항, 국가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 들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과해야 되고요. 재발 방지해야 되고요. 엄격한 책임 규명해야 되고요. 적극적인 지원해야 되고요. 추모를 해야 합니다. 이거 다 그냥 상식적인 요구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정치권이 개입이 돼서 정쟁의 수단,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국민의힘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야당인 민주당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유족분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희생되신 분들 158분 모두의 가족이 다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그 유족분들이 어떻게 모이셨는지, 다른 유족분들, 어제 참여하지 않은 유족분들 말고 다른 유족분들의 의견은 또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유족분들과 함께하는 변호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유가족분들의 6가지 요구사항이 이제 밝혀졌는데,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의 목소리도 사실 이제 반영이 돼야 할 텐데 어떻게 좀 대표성을 띠고 좀 다른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계신지.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추가적으로 연락이 오셔서 곧 연결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이제 모이고 있다라는 지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모일 단계이고 모여서 그 이후에 또 목소리를 내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6가지 요구 사항이라는 거는 적어도 여기 지금 모여 계신 유가족 분들께 몇 번을 회람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뽑아낸 것들을 문장으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자, 서채원 민변 변호사, 지금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모일 단계이고 다만 이 6가지 요구사항은 적어도 여기 모여 계신 유가족분들께 몇 번 같이 보고 같이 논의해서 뽑아낸 것들을 문장으로 만들어 드렸다. 이 6가지 요구사항에 이 모이신 유족들의 뜻은 다 담겼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모이신 유가족들의 요구로서 이것은 받아들이고 네.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요. 모이지 않으신 유가족의 뜻은 또 정부가 비공식적, 비공개적으로, 비공식은 아니죠. 비공개적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 분들을 돕고 있는 민변에서 모임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저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먼저 제안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는 순간 이게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가족들이 모르는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질문에 도움을 드리는 답을 한다던가 아니면 원하는 부분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대신 해드린다거나 철저하게 유가족의 뜻을 실현시켜 드리기 위한 지원, 도움 이런 걸 중심으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유족분들을 만난 것도 지난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유족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 만난 게 아니죠. 10여 분의 유족분들을 만나셨다는 이야기고 이때 유족분들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상민 장관 해임시켜달라. 그래서 책임을 물어달라. 국정조사 해달라. 바로 이 유족분들과의 만남이 여당이 국정조사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 백지 사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지금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로서는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뜻을 계속해서 그동안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을 경찰에 고발한 소방노조 측은 이상민 장관 같은 이 책임자에 대해서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이런 참사가 또 일어날 경우에 더 이상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수고했던 소방관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돌리고 근본적인 책임에 대한 원인이나 그리고 재발 방지 위한 수사는 현재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부의 소통, 그다음에 청와대 이전 문제, 마약 단속의 어떤 그런 경찰력 투입 그런 것들은 과연 이 참사에 어떤 작용을 했느냐?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면 앞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행안부 장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겁니다. 면죄부를 지금 준다면 앞으로 모든 재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나 총 재난 책임자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과연 이상민 장관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 조사는 언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나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수본의 수사를 우리가 잘했다, 완벽했다, 와, 더 이상 다른 국정조사나 특검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수본에 있는 경찰분들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에 안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연 상급자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 처음부터 문제 제기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떨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정조사 미진하면 또 특검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유족분들이 됐습니다 할 때까지는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위한 어떤 사실관계 확인 작업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완전히 동의하고요. 특수본이 저런 식으로 하고 자꾸 비판을 받으면 특수본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특수본에 대한 불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점점 커져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현 정부에서는 빨리 특수본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또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어서 과연 뭐 법무부에서도 사실은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뭐 검사를 파견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현재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어느 정도 지난번 대선 과정 중에서도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니면은 일부러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아까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들이 제발 그만 사과해, 그리고 그만 진상규명해도 되겠어 라고 할 때까지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그리고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는 야당과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책임도 이상민 장관이 빨리 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과연 여당과 야당 사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내일 또 이 시간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